1번을 설명하기 앞서서 너희 그 삼가함수 있잖아. 삼가함수에서 동경하고 x축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반지름과 x축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얘가 원점이고 여기 p 좌표를 할 때 p를 어떻게 표현했었니? 가로의 길이는 뭐랑 같다? 밑변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 높이는요? 그러니까 밑변을 표현할 때는 코사인의 삼각비를, 높이는 사인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를 활용해서 1번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동점 PN이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니?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전의 길이 2분의 1배로 점점점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그때 이제 P1, P2, P3 점을 잡을 건데 PN의 극한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자, PN의 좌표를 XN, YN이라 정의합시다. 자, 그럼 XN은 먼저 X1의 X좌표가 X1이거든. 나 좀 봐줄래? X1은요, 원점에 시작해서요,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어때요? 얘는 양수겠죠? 근데 P2의 X좌표는 또 어떠니? P2의 X좌표는 빗변 길이가 2분의 1이고 각이 6분의 파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인데 어때? P1 기준으로 왼쪽으로 왔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뭐 해야 돼? 빼야 돼. P3의 X좌표는요, P2 기준으로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만큼 이번에는 더해야 돼. 그러니까 X의 좌표가요, P1은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P2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하니까 부호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다음 Y좌표는 어떻게 돼요? X축에서 P의 Y좌표만큼 더하고 다시 P2도 더하고 더해가지 조금씩. Y좌표는 계속해서 더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좌표 만들어 볼게요. 자, P1의 X좌표는 반지름이 1이었거든. OP1이 1이었거든. 1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제 P2로 갈 때는요, 빼기야 2분의 1배의 코사인 6분의 파이. 자, 그 다음은 2분의 1의 제곱 코사인 6분의 파이 더해주고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코사인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X좌표가 변화하는데요. n번째 X좌표는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이걸로 묶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점점점 하고 정리가 되고, 가로 안의 식은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거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므로 급수의 급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양 3분의 루트 3이란 값이 얻어집니다. 이제 Y좌표는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야. 계속해서 직각삼각형 위로 쌓아진 형태로 올라가니까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Y에는 1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의 제곱 사인 6분의 파이 계속 더해가면 돼요.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잖아요.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점점점 바로 써도 되죠. 이번에는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첫째 항 1 계산하면 1 나와요. 결론 Pn의 좌표는 3분의 루트 3,1이 된다. 좋아요. 잘 보여? 아니요. 주아가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어요. 이제 2번이에요.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만 작으면 무조건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이요 1-r분의 a 1-r분의 a에서 a랑 r은요 첫째 항과 공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이나 좌표 평면이 주어진다면은 그냥 한 두 개만 구하면 돼. 그걸로 바로 첫째 항과 공비 파악되고 계산만 해주면 되거든. 한 10년 전에는요 이런 문제 있잖아. 이 4번 같은 거 문제 길고 그림 나와 있고 이런 게 꼭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 안 나와. 얘도 이제 쉽다고 취급받은 문제여서. 자, P0 좌표가 1,0이고 각 O, P0, P1이 30도가 되게끔 이렇게 선을 그었어. 이걸 반복해. P1, O, O, P1, P2, O, P1, P2 여기도 몇 도? 30도. 계속해서 30도가 되게끔 점을 잡을 건가 봐. 그때 P0, P1 이 빗변 길이, 이 빗변 길이, 이 빗변 길이, 이 빗변 길이 빗변 길이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OP0의 길이가 1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 60도잖니? 그러면은 30도가 바라보는 길이 얼마일까? 그치? 여기 루트 3분의 1이거든. 그럼 이게 얼마? 3분의 2. 우리 30, 60, 90 1대1 루트 3으로 길이 구할 수 있죠? 여기 90도고 여기 60도야. 여기 30도고 60도가 바라본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30이 바라본 길이는 3분의 1이 될 것이고 90이 바라본 길이는 3분의 2가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요. 길이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P0, P1이 얼마예요? 루트 3분의 2고 P1, P2는 3분의 2 나왔어. 한 번만 더 구해볼까? 이번 여기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3루트 3분의 1이고 P2, P3도 구해보면은 3루트 3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첫째 항은 루트 3분의 2 공비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 되죠? 그래서 합 S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분의 루트 3분의 2 분자 분모에다 루트 3 곱할게.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어서 유리화하면 루트 3 플러스 1이 되구나. 도형이 다 다뤘던 도형이라 어렵지 않아요. 다음 3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고 각 변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잡아서 새로운 정사각형 만들었나봐. 이거를 무 한 번 반복한대. 그때 만들어지는 사각형들의 넓이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점화식을 이용한 풀이를 활용해 보래요. 점화식이 뭐였어?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사각형과 두 번째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근데 이걸 A1, A2라 놓지 않고 저는 이웃하는 두 한 관계식에 초점을 두고요. 이 가장 큰 정사각형을 n번째 사각형, 그 다음 사각형은 n 플러스 1번째 사각형으로 생각할게. 자, n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 하고요. n 플러스 1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N 플러스 1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B변 길이 있지?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 이 길이는 n 플러스 1번째 사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A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N이거든? 1대2로 나눴다 했으니까 높이의 길이는 3분의 2배의 AN, 그 다음 밑변은 3분의 1배의 AN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직각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봅시다. AN 플러스 1의 제곱은 3분의 2 AN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AN의 제곱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인 사각형의 넓이잖아.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한 변 길이 제곱이 넓이지? 그러니까 좌변은 SN 플러스 1로 놓을 수가 있고, 우변은요, 너는 SN과 같으니까 9분의 5 SN이라 놓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럼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사각형 관계는 공비가 9분의 5인 등비수를 이루고 있구나. 다음 첫 번째 사각형 넓이 얼마였어? 한 변의 길이가 4였으니까 16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SN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야. 계산하면 36이 나와요. 도형이 넓이에도 이렇게 급수, 등비급수의 합공식이 쓰인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진짜 문제 읽기 싫지? 그림 보면 알겠지?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었어. 여기 두 번째는요, 비어있는 부분 직각삼각형 보이세요? 원래 여기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 한 번 더 접하는 정사각형 그렸어.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 자, 4번은요. 앞에 있는 문제들과 좀 달라요. 앞에 문제들은요. 도형의 크기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개수는 항상 몇 개? 하나씩이었거든? 근데 4번은 도형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과 동시에 개수가 어떻게 되니? 하나, 여기는 늘어난 게 2개. 여기 몇 개로 늘어났니? 4개. 크기는 줄고 개수는 늘어나요. 이런 구조를 프랙탈 구조로 합니다. 혹시 눈 결정 알아요? 눈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여기도 크기는 줄어들고 개수 늘어나는 프랙탈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 반대로 하냐? 모르겠다. 그러면 크기가 줄어든데 공비 찾아야 하고요.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것도 규칙을 각내게 되는데 거기서도 공비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구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1이라 할게요.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가 45도, 45도거든? 직각, 너도 몇 도다? 45도가 돼.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도 뭐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빗변을 모두 A1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 3A1은 루트 2랑 같다. A1은 3분의 루트 2다. 첫 번째 사각형 넓이는 9분의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 뭔 관계야?
빨간색 그래 닮음이야. 닮은 B 어떻게 되겠어? 큰 직각삼각형에 직각을 직각 낀 변의 길이가 1이었거든? 여기는 빨간 삼각형에 직각을 낀 한 변의 길이가 A1이거든? 방금 A1 구했어. 이게 닮은 B야. 그럼 넓이 B 어떻게 돼? 그치. 그래서 두 번째에 새로 추가된 작은 정사각형 넓이는요. 앞에 넓이가 9분의 2였거든요. 거기에 또 9분의 2 해주면 돼요. 그런데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두 번째 도형에서요. S2는 잘 봐. 얘는 원래 있었어. 이 넓이 얼마였어? 9분의 2였고 추가된 거는 9분의 2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2야.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 이 정도만 하고 우리는 공비 찾자.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 더 할 건데 이 항과 이 항 비교했을 때 공비 얼마니? 9분의 4. 첫째 항은 9분의 2지? 그래서 1 빼기 9분의 4 분의 9분의 2 해서 모든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5분의 2가 됩니다. 다들 정리하셨나요? 넘겨보세요. 6번 소수를 분류하라 했습니다.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다시 무한소수는 순한소수와 순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한소수랑 순한소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 하고요. 수선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고 해요. 중3 과정에서 했으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순한소수는요. 소수점 아래 숫자가 무한히 반이 나오는데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가지고 분수로 만들 수가 있어. 순환소수를 분수 만드는 거 공부할 거야.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했는데 여기에 어떤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공부해볼게. 7번 다음 순환소수를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분수로 고치고 준식을 이용하여 일반화하시오. 0.123 순환마디가 1, 2, 3이죠. 자, 첫 번째 소수 첫째 자리에 있는 1은요. 실제값이 뭐예요?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둘째 자리에 있는 2는 10의 제곱분의 2, 10의 세제곱분의 3, 다시 10의 4제곱분의 1, 10의 5제곱분의 2, 10의 6제곱분의 3. 얘가 실제 값이죠. 아까 비슷한 거 했었는데 분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덧셈 하자 했었어. 바로 써도 되지 얘들아? 동그라미 친 거의 공비 얼마야? 10의 세제곱분의 이들만 모아서 계산하자고요. 그럼 1 빼기 10의 세제곱분의 1 하고 첫째 항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들은 분자가 2니까 얘들만 모아서 계산하면 1 빼기 공비는 똑같죠?
10의 제곱분의 2. 마지막 또 이렇게 묶어볼까? 일 빼기 1000분의 1은 1000분의 99. 이제 하나로 계산할게. 분모 똑같으니까 10분의 1은 1000분의 100, 1000분의 20, 1000분의 3. 간단히 하면 999분의 123. 중등 과정에서는요, 얘를 x로 놓고 수납마디 전체가 자연수가 되게끔 곱하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은 999x는 123이다. 이렇게 공부했었거든? 근데 실제로는요, 얘가 무 한 번 반복되니까 그때는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야 라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설명했었는데 속뜻은 이거였어. 무한 등비급수를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그럼 매번 할 때마다 등비급수 합성공식을 쓰는 거는 좀 번거롭잖니? 공식처럼 기억합시다. 자, 순순환소수 뜻이 뭐냐면 첫째 자리부터 수납마디가 있는 거를 순순환소수라 해요. 계산 어떻게 된다? 9가 몇 번 나온다 분모에 n번 나오고 분자는 이 수납마디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2번은요) 첫째 자리부터 순환소수가 아니에요. 이거를 혼순환소수라 해요. 섞여있다는 뜻이야. 자, 얘도 한번 나열을 해볼게. 0.3 더하기, 아니 이렇게 쓰지 말고 10분의 3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2, 10의 세제곱분의 1, 10의 4제곱분의 2, 10의 5제곱분의 1, 점점점. 너희들만 모아서 계산하면 첫째 항이 10의 제곱분의 1, 2. 그다음 너희들만 모아서 계산하면 마지막 줄 이해되세요? 얘를 3 곱하기 100 빼기 3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21 빼기 3이 된 거야. 여러분 0.321 2 되면 수납마디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어때? 여기는 분모가 10이고 이쪽은 분모가 99였고 얘도 99분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99 990분의 1 된 거거든? 즉 수납마디가 아닌 부분은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데 수납마디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9나 99나 999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들을 통분하잖아? 그러면 분모가 990이 됐는데 수납마디가 2개 있으니까 그 위치에는 9를 넣었다 생각해주고 수납마디가 아닌 게 하나 있어서 0이 된 거야. 그리고 분자는 아까 앞에서 순순환소수의 분자는요 수납마디를 그대로 넣으면 됐는데 여기는 3, 2, 1에서 누가 빠지게 된다? 수납마디가 아닌 부분이 빠지게 돼요. 이것도 다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순환소수는요
잘 봐. 수단마디가 아닌 거는 m개 있고 수단마디를 가진 게 n개 있거든. 그러면 수단마디만큼 뭐가 나와요? 9가 나와요. 9가 n개, 0은 m개. 일단 분자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쓰고 아닌 부분이 빠지게 돼요. 이제 마지막 해도 되지?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AN에 관한 일반항 AN이 급수가 수렴하면 그 역수는 발산하는지 알아보라 했거든. 여러분,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역수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y는 x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볼래? 자, x가 0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an이 0으로 가면 x가 0으로 가면 0의 우극한을 뭐예요? 무한대고. x가 0으로 가면 그 역수의 함수는요. 함수값은 x가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든.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뿔마 무한대야. 뿔마 무한대라는 얘기는 0이 아니란 말이잖아. 일반항의 극한 0이 아니므로 급수는 발산한다. 진짜? 고마워.